늦봄의 따스한 햇살에 푸른 이파리들이 고개를 든다. 작은 텃밭에서 움튼 생명들. 김종선 씨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한 상자에 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금년 4월달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그러니까 참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네요. 이거 더덕장에 텃밭의 작물은 식탁에 오른다. 그렇게 싸서 먹으면 돼. 영양 가득한 제철 나물에 보내주신 거? 질 좋은 단백질도 필수다. 먹으면 돼 수저로.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혀. 그럼 알면서도 그게 안 돼. 육류를 워낙 좋아하는 때문에 육류를 길들여져서 그래. 육류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죠. 뭐 일주일이면 뭐 한 3번, 4번? 4번 막 이 정도. 수술 받고 나서는 양이 좀 줄었죠. 김종선 씨가 식단에 신경을 쓰는 데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암 수술을 받았다.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어지럽고 띵하고 혈변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거운변을 계속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는 일단은 갔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해보니 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이상 있는 것 같다 해갖고 위의 이상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나한테 이런 병이 있을까 하는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김종선 씨는 수술로 혹을 제거한 뒤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받고 있다. 위 상부. 발견 당시 혹은 위의 근육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가로 12cm, 세로 11cm로 비장과 췌장을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분의 이제 CT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위에 상부 안쪽이 되겠는데 이 안쪽이 이제 점막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궤양이 좀 있으면서 점막에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층에서 계속 이렇게 밖으로 자란 것입니다. 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해서 위의 중간 근육층에서 자라는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고 또 나쁜 암인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장관 간질 종양이 되겠습니다. 위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암은 점막세포에 발생해 염증이나 출혈을 동반한다. 그런데 위장관 기질 종양은 근육층에 존재하며 위장관의 운동을 조율하는 카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생기는 암이다. 근육층에서 발생하므로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김종선 씨는 종양의 크기, 세포 분열 정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진단됐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것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판정은 된 거고요. 수술 시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거기 복막에 조금 번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장기로 퍼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원격 전이라고 해서 말기로 판정받으신 겁니다. 김종선 씨는 현재 잔존할 수 있는 미세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김종선 씨에게 효과가 있다.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주 잘 조절되고 있고 치료가 잘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어서 지금 좋다고 너무 또 안심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면서 병원에서 오시란 날 오시고 검사란 날 검사하시면서 잘 봐야 돼요. 예. 예. 좋아요. 그냥. 감사하죠. 몸속에 혹이 두려운 이유는 암 때문이다. 잘 주무셨어요? 네. 어때요? 불편한 거는 그렇게 없는데 좀 겁이 나요. 아,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수술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네, 큰 수술은 아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홍성순 씨.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의 혹을 발견했다. 0.5mm 아주 작게 그냥 그 나왔다고. 어디가 이제 막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고 이럴 텐데 건강검진 안 했으면은 초음파 검사 안 했으면 몰랐어. 초음파 검사 결과 혹의 크기는 약 8mm. 전이도 없어 유방암 1기로 진단됐다. 유방암이 이제 진행이 아주 한두 달 사이에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종류의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한두 달 지체된다고 해서 크게 치료나 예후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병이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상황. 종양과 주변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시행됐다. 암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으로 암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이렇게 팍 암덩어리를 싸서 절제하는 게 수술의 원칙입니다. 수술이 진행 중인 환자의 치료 범위를 응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병리과에 검체를 접수해야 한다. 진단에 필요한 주요 부위를 잘라 급속 냉각시킨 뒤 얇게 자른다. 지금 15분 내로 결과가 나갈 수 있도록 얼려서 조직을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얇게 자른 조직을 염색해 양질의 표본을 만들어내면 현미경을 통해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한다. 진단까지 소요된 시간은 15분. 수술실에 결과가 전해졌다. 네네. 뒷마시는 포먼트 보내실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테두리 암세포 다 없이 깨끗하다고 해서요. 이제 수술은 이걸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 확인을 하게 되겠죠. 병리과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수술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있다. 어떤 근거로 암 발병 유무를 진단했을까? 이제 유방암 환자는 수술 조직을 저희 병리과로 보내게 되면 수술 절제면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미경 100배율로 본 그 조직 소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상피 조직에 해당되고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유방 조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섬유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아서 절제면에 암세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악성 종양, 즉 암일 경우 정상세포에 비해 세포와 핵 모두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핵의 염색이 짙다. (43살) 정순희 씨. 비틀비틀.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하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움직이다가 바닥 보면은 울렁울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어지러운 거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러고 걸어요. 진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약을 찾는 정순희 씨. 어지럼증은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균형 잡기가 힘드니까 네, 이게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먹는 거라서 조금은 네, 급하게 먹게 돼 있어. 참다가 먹는 거라서. 어지럼증은 왼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면서 시작됐다. 두 눈은 시력 차이가 꽤 나는 상태. 최근 들어선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 시력이 나쁜 것보다 이거 요 화면에 앱에 요 커피잔이 공중에 떠 있어요. 입체로 떠 보여요. 화면이 숭숭 이렇게 뭔가가 입체적으로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요. 3D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육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정순희 씨. 6년 전 시력 문제로 안과를 찾았다 신경과 검사를 권유받았다. 진단명은 양성 뇌종양 중 하나인 뇌수막종, 공포의 존재였다.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그게 악성이든 양성이든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력을 다시 잃어서 내가 애들한테 못 해줄까 봐. 네. 해줄 수 있는 걸 끝까지 다 못 해줄까 봐. 네. 뇌는 딱딱한 두개골과 뇌를 감싸는 얇은 막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보호막이 바로 뇌수막이다. 바깥쪽에서부터 가장 두껍고 튼튼한 경막, 섬세한 거미줄 같은 구조인 지주막, 그리고 연막까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수막종은 지주막에서 발생, 안쪽으로 뇌 조직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커진다. 앞으로 오셔서 턱 한번 대주세요. 정순희 씨는 3개월 간격으로 안과 검사를 받고 있다. 그대로 보세요. 0.8에서 0.2로 왼쪽 눈의 시력은 떨어졌고 시신경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치료가 잘 안 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녹색이 정상이고요. 노란색은 보더라인, 이제 빨간색은 안 좋은 거죠. 오른쪽은 대부분 녹색 정상인데 왼쪽을 보시면은 녹색은 없고 다 빨간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경이 그만큼 다 죽어 있다는 거죠. 혈액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원인도 알고 있고 뇌의 종양이 시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종양의 발생 위치 때문이다. 방사선은 30%. 보시면은 이제 그 눈 옆에 이렇게 도너츠처럼 생긴 게 바로 눈을 움직이는 요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요 작은 광 같은 원통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은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는 그런 전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전선을 싸고 있는 피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시신경을 싸고 있는 수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시신경을 싸고 있는 뭔가 하나 이제 혹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피복이죠. 전선 피복에 생긴 종양, 시신경 수막종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뇌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경을 다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 검사와 함께 종양의 성장이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뇌수막종은 절제, 즉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꼽히지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불가능하다. 이제 조금 더 컸을까? 정순희 씨가 그런 경우다. 해요. 근데 수막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성 종양이고,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완치가 가능한 종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완치가 가능한 부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더 이점이 많을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합니다. 정순이님 같은 경우는 시신경을 이제 뺑 둘러서 싸고 있기 때문에 종양을 접근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고, 그러려면은 눈을 돌리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신경 조직들, 혈관 조직들을 다 피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너무 위험도도 많이 따르고 난이도도 너무 어렵고요. 정순희 씨는 방사선 치료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종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뇌수막종이 양성인 경우 천천히 자란다는 점. 정순희 씨의 종양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양성 종양들 같은 경우는 종양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급격하게 줄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안 크게 좀 억제하는 거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게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요.